경기도 건축물을 소개할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유창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건축물도 그 나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면 건축물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종교 건축물들은 그 나름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과 용인의 김가양 성당은 이러한 숨은 이야기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 두 성당은 건축적으로도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숨겨진 이야기로도 유명한데요. 지금 저와 함께 이 두 건물을 만나러 가보시죠. 여기는 남양 성모 성지입니다. 대성당 내부를 들어가 보기 전에 성지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기는 병임 박해 때 순교한 순교자들을 헌양하는 성지로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성모 성지로 공식 선포된 곳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있는 성상에서도 전형적인 상이 아니라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신비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성당은 이탈리아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건축물로 2020년에 완공되었는데요. 높이 솟은 탑과 벽돌이 인상적입니다. 성지의 가장 높은 곳에 성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굽어보시는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성당을 완성하는 데에는 이상각 신부님의 의지와 신자들의 헌신이 컸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종교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 수많은 건축가를 만나면서 협의를 거쳤고 거기에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건물에서 쌍둥이처럼 같은 모양으로 솟아오른 탑이 인상적이죠. 이 탑에는 빛을 내부로 들일 뿐 아니라 공기순환을 돕는 친환경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건물과 지층 사이에 에어 터널을 설치하여 서멀 레비린스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여기가 바로 건축가가 말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계단이군요. 수직으로 긴 공간과 천창의 빛의 효과를 가지고 굉장히 경건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전체적으로 내부는 벽돌, 나무, 유리 등의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도 조화롭게 만들어서 내부 공간을 굉장히 풍성하게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당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빛인데요. 빛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부터 교회 건축의 주제였습니다. 이곳이 지명 자체가 남쪽의 볕이라는 뜻의 남향이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의 빛은 지중해의 빛과 달리 습기가 많아 건축에서 빛의 존재감을 명쾌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까다로운 빛을 정말 성공적으로 다루었네요. 대성당 내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천창들입니다. 이 천창들을 보시면 방향이 북쪽으로 나 있는데요. 이 북쪽으로 난 천창들은 내부에 직접적인 빛이 들어오지 않고 북쪽에 온화한 빛들이 들어오면서 내부 공간을 보다 경건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리의 울림이 들리시나요? 종교 건축, 교회나 성당에서 소리의 울림은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코러스 합창단이 성가를 부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공간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제단 아래 와보니 빛과 함께 성스러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오시면 이 공간 안에서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수록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 보이네요. 어떻게 이런 건축이 가능했는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교구의 남양 성모성지의 이상각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성당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2011년이에요. 근데 이 2011년은 저희 그 남양 성모성지 봉헌 2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1991년 10월 7일에 이 순교 성지를 성모 성지로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가 선포한 곳인데요. 그런데 2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짓자, 그런 마음으로 대성당을 2011년부터 모금을 시작해서 2017년에 기공식을 가졌고 2020년에 건축적으로는 이렇게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신부님, 성당은 완공되어 있지만 아직 세세하게 마무리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이고 또 남양 성모성지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대성당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이고요. 이 대성당은 이제 계속 뭔가 작업을 해 나갈 거고 파이프 오르간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그 평화 나눔 센터라고 곧 그 건물이 짓기 시작해요. 그럼 그 건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블랙박스가 있어요. 영화, 연극, 뮤지컬을 상영하는 그런 블랙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좋은 식당, 카페, 그 문화센터예요. 그 문화센터가 지어지면 완전히 이 대성당과는 또 다른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 남양이 다시 한번 문화적으로 주목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각 신부님의 자세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희는 다음 건물에 있는 용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용인에 있는 은희성지입니다. 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숨어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 모여 살게 되면서 형성된 교우촌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한국 최초의 신부님인 김대건 신부님이 세례를 받은 곳으로 한국 천주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성당 건물은 어딘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건물의 양식인데요. 건물의 정면도, 지붕의 모양도,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기와의 모양도 매우 이색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중국에 있던 건물들을 가지고 와 복원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고 이후 1845년 상해에 있는 김가항 성당에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당은 상해에 있던 그 김가항 성당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죠. 2000년 상해에서 성당의 철거 계획이 통보되자 수원 교구에서 김대건 성지인 은희성당에 성당을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상해에서 주요 철거 부재를 옮겨오는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6년에 최종 복원됐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과거를 현재에 그대로 복원한 셈인데요. 정말 이 작은 건축물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 있었죠. 특히 여기 천주당이라는 금색 글씨와 지붕을 덮은 작은 기와에서 중국식 양식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문을 열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4개의 나무 기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상해에서 김가항 성당이 철거되기 직전에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면적부터 들보 등 작은 것 하나까지 실제와 같이 복원했는데 특히 이 기둥과 대들보에 원성당의 부재가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낡고 거뭇거뭇한 기둥에서 기나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중앙의 재단을 보시면 양쪽에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 T자형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십자가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이러한 공간 구조는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종교 건축물에 경건함과 숭고함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는 220여 석의 좌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원 초기에는 규모를 좀 더 넓히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건물이 원래 있었던 규모 그대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건 신부님의 소박함과 강건한 정신을 계승하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와 함께 감상한 경기도의 두 성당 건물 어떠셨는지요? 숨겨진 이야기를 알면 건물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와보신다면 보다 더 생생한 감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